안녕하세요. 오늘은 2019년 19학년도 대학 입학 수학능력 시험 문제 16번부터 20번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영상이 마지막 영상이고요. 한 문제짜리 문제는 따로 풀이 영상을 올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혼자서 하실 수 있는 내용이고 16번부터 20번만 지금부터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문 내용은 특별히 설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몇 번씩 읽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단어들 동그라미 치면서 글로 여러분이 이해한 내용을 쓰면서 반복하다 보면은 내용이 이해가 가실 거예요. 저도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지문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 1, 2주 전부터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읽어봐요. 하루에 한 번씩 읽고 문제 풀고 또 하루에 한 번씩 읽고 또 문제 풀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에게 더 잘 설명할 수 있게 되거든요. 여러분도 그런 반복을 하시면 충분히 지문 내용 이해하고 문제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평소 때 이런 긴 글 읽어보지 않아서 어려울 수 있겠지만 충분히 어려워하는 거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못할 것도 아니니 한번 잘 노력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6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 보통 이를 일치하지 않는 것은과 같은 문제는 다 찾아야 돼요. 1번의 실체법에는 청구권에 관한 규정이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실체법은 어디에서 봤지? 청구권은 내가 어디서 봤지? 청구권에 관련된 규정이 있다라는 말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하면서 찾으셔야 돼요. 찾은 다음에 그 지문에서 찾은 내용과 여기에 있는 16번에 1번에 있는 실제법에는 청구권에 관한 규정이 있다 라는 말이 어떻게 같고 다른지를 비교 분석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나씩 다 따져주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지문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과는 좀 별개의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기는 합니다. 그러므로 좀 어려울 수 있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번째 문단의 네 번째 줄 보도록 할게요. 법률행위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보면은 그렇습니다. 청구권과 이행 의무를 발생시킵니다. 그쵸? 계약은 법률행위의 일종이기 때문에 계약은 청구권과 이행 의무를 발생시키는데 청구권의 내용으로 하는 권리가 채권이요. 이행을 해야 하는 의무를 채무라고 합니다. 즉 법률행위는 곧 채권과 채무라고 봐도 무방한 거예요. 그 다음 그러면 이제 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우리 채권과 관련 있는 거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두 번째 문단 네 번째 줄에 청구권의 내용으로 하는 권리가 채권이고 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문단 첫 번째 줄을 보도록 할게요. 채권의 내용은 민법과 같은 실제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채권의 내용이 아까 뭐였죠? 청구권과 관련된 거였죠? 두 번째 문단 네 번째 줄에서 본 것처럼 그러므로 청구권과 관련된 내용은 민법과 같은 실체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라는 식의 16번의 1번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두 개를 비교 분석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내용이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강의를 듣고 이 내용을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드는 시간을 따로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꼭 복습을 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2번 절차법에 강제집행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이거는 또 바로 밑에 네 번째 문단의 두 번째 줄에서 세 번째 줄 강제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민사소송법이나 민사집행법 같은 절차법이 갖추어져 있다. 즉 절차법에는 민사소송법이나 민사집행법 같은 게 있고요. 그것은 이제 채권을 강제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이 부분 때문에 16번의 2번은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3번 법률 행위가 없으면 법률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얼핏 보면 맞는 내용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법률 행위라고 하는 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채권과 채무예요. 결국에는 채권과 채무가 발생하게 되면은 법률 행위라고 할 수 있는데 보통 이제 채권과 채무가 법률 행위이기 때문에 법률 효과를 발생하는 거 목적으로 하는 게 맞아서 3번이 일치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이 지문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채무 불이행이 지금 일어난 사건을 예로 들고 있었죠. 매매 목적물이 소실되면서 채무를 불이행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사건, 즉 이러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채무가 이행될 수 없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채권은 존재하지만 채무는 이행될 수 없는 거죠. 이러한 사건에서도 법률 효과는 발생한다. 그러니까 16번에 3번은 법률 행위가 없으면 법률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지금 위에 있는 내용에서는 채권과 채무 중에서 채무가 없어요. 그죠? 채무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제시해주고 있죠. 그러므로 16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좀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요, 3번이 정확하게 뭐가 맞다, 뭐가 틀리다 라고 판단하기보다는 1번 아니고 2번 아니고 4번 아니고 5번 아니고 그러면 답이 3번인 것 같은데 왜 3번이 답이지? 라고 생각을 한 다음에 3번이 답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끊임없이 찾습니다. 저도 시간이 좀 걸려요. 끊임없이 그 근거를 찾아서 제가 찾아낸 게 바로 그 마지막에서 두 번째 문단의 세 번째 줄,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도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라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정답을 3번으로 고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4번이랑 5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이랑 5번. 법원을 통하여 물리력으로 채권을 실현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4문단 아랫부분에 있죠. 4문단 아랫부분에 보면은 소를 통해서 내용을 공적으로 확정받을 수 있고요. 법원에 강제 집행 신청하면 이제 채권을 실현할 수 있는 거죠. 강제 집행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그래서 4번 맞는 거고요. 5번도 맞는 내용이 되겠죠. 실현 불가능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은 무효이다. 이것은 쪽이 위로 올라가면 이런 부분이 있죠. 계약은 실현 불가능한 것을 내용으로 담고 있으므로 계약 자체가 무효이다. 이렇게 16번에 5번도 맞는 내용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지저분하니까 한번 지우고 할게요. 그래서 16번의 정답은 3번이고요. 17번 기억과 니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기억은 을의 채무입니다. 저는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써놓고 시작해요. 을의 채무는 그림의 소유권을 갑에게 이전하는 것이죠. 니은은 갑의 채권입니다. 얼핏 생각하면 갑의 채권은 이제 매매 대금을 치르는 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니은의 위치를 잘 보면은 요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갑의 채권은 을에게 매매 대금을 반환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저 그대로 쓰시면 돼요. 갑의 채권은 매매 대금 반환 청구 권리. 이렇게 그냥 명사만 나열하겠습니다. 매매 대금을 반환할 수 있는, 매매 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니은의 구체적인 설명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봅시다. 1번 기억은 매도인의 청구와 매수인의 이행으로 소멸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단어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럼 이제 매도인이 누군지, 매수인이 누군지를 써주시면 되죠. 매도인은 여기에서 누구죠? 갑이야, 을이야? 을이죠. 그리고 매수인은 갑입니다. 그럼 이게 바뀐 거예요, 사실. 을은 이행해야죠. 갑이 청구하고. 위에도 그렇게 설명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므로 바뀌었습니다. 매수인 갑은 매매대금 돌려주세요 라고 청구하는 거고, 매도인 을은 그 매매대금을 이제 돌려주는 걸 이행해야 되는 거죠. 아니면 소유권을 이전하는 걸 이행하든가. 2번 채권자와 채무자의 의사표시가 작용하여 성립하는 것이다. 니은은 매매대금 반환 청구 권리잖아요. 매매대금을 반환해달라고 하는 것은 원상회복 청구권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상회복 청구권은요,
바로 위에 문단에 보시면 을이 채무를 불이행하게 되었기 때문에 나오게 된 새로운 권리예요. 이때 계약을 해제할 수 있죠. 채무가 불이행이 되면 계약 해제를 할 수 있는데 이때는 일방의 의사표시만을 성립한다. 일방, 한쪽 방향이란 뜻이에요. 일방통행 아시죠? 그러므로 갑이 해제권을 행사할 때 을의 승낙은 요건이 되지 않는다. 즉 을의 승낙은 필요 없다. 갑이 그냥 하겠다고 하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채권자와 채무자의 의사표시가 작용하여 성립할 필요가 없고요. 채권자인 갑의 일방의 의사표시만으로도 가능하다. 지문에 쓰여 있습니다. 3번 니은은 원상회복 청구권이라고 쓸게요. 맞죠? 원상회복 청구권은 기억이 이행되면 그 결과로 소멸한대요. 기억은 소유권 이전이잖아요. 그쵸? 제가 써놨죠 위에다가. 근데 소유권을 이전한다고 해서 원상회복 청구권이 소멸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앞뒤가 안 맞죠? 소유권 이전할 수가 없어요. 원상회복 청구권은 소유권 이전이 아니라 매매대금을 반환해줘야지 소멸되는 것이죠. 이 순서가 안 맞습니다. 원상회복 청구권이 필요해진 상황에서는 소유권 이전이 이미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기억과 니은이 뭐 서로 엮여있는 그런 게 아니죠. 4번 기억과 니은은 동일한 계약의 효과. 동일한 계약의 효과가 지금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애초에 기억은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매매 목적물 소실 전의 것이고 니은은 목적물 소실 후에 새롭게 생겨난 권리잖아요. 3번이랑 4번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므로 동일한 계약이라고 할 수 없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목적물을 소실하기 전에는 물건을 인도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이고 목적물이 소실된 후에 권리인 니은은 금전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8번 가해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가해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채무는 이행 불능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타버린 것은 을의 뭐죠? 과실로 불탐.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18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시죠. 자, 1번 을의 과실로 이행불능이 돼요. 맞죠? 여기까지 맞죠? 갑의 계약해지권이 발생한다. 맞네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문장이 길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끊어서 읽으셔도 됩니다. 2번 갑은 소를 제기하여야 매매의 목적이 된 재산권을 이전받을 수 있다. 이미 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전제로 하면 재산권 이전받을 수 있다도 불가능한 거죠. 재산권 이전은 불가능해요. 왜? 이미 불타서 없어졌으니까. 3번 원상회복 청구권을 행사하면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매매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거죠. 4번 애초부터 실현 불가능한 계약의 체결이 아닙니다. 원래는 실현 가능했어요. 다만 중간에 을이 불태워버려서 그렇게 된 것이니까 애초부터라는 말이 틀렸고요. 5번 을이 갑에게 그림 A를 인도하는 것은 불가능해졌어요. 맞죠? 하지만 을은 채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져야 합니다. 잘못했으면 책임을 져야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많이 접해보지 못하셔서 문제가 되게 더럽고 치사하고 쪼잔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 원래 인생은 그렇게 더럽고 치사하고 쪼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단어 하나를 똑바로 못 알아들으면 그게 엄청난
효과? 네, 엄청난 어떤 그 나비 효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를 따져보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수능은 다 이런 스타일입니다. 왜냐고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단어 하나하나에 좌지우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꼼꼼하게 단어 하나하나 기준으로 읽어보는 연습을 해본다 생각해 주세요. 그 다음 19번.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에 대한 분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런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보기도 읽어야 되고 윗글도 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윗글을 바탕으로 한다고 했기 때문이죠. 이런 거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보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증여와 유언이 나옵니다. 증여와 유언. 네, 증여는 계약이래요. 법률 행위죠. 다만 이제 조금 다른 점이, 당사자의 일방이 자기의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줄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한대요. 그래서 증여자만 이행 의무를 집니다. 이게 특징이라는 거죠. 요걸 잘 알아두셔야 돼요. 증여자는 의무를 지니까 채무자입니다. 그쵸? 의무를 지니까 채무자. 그 다음 유언은 유언자의 사망과 동시에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걸 목적으로 한대요.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걸 목적으로 한대요. 법률 효과 발생. 증여도 계약이기 때문에 법률 효과 발생. 둘 다 법률 효과 발생 맞습니다. 유언자의 의사 표시만으로 유효하대요. 이런 게 또 이제 특징입니다. 의사 표시의 상대방이 필요 없다는 점에서 증여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여는 둘 다 있어야 돼요. 받는 사람, 주는 사람. 하지만 유언자는 주는 사람만 의사표시하면 된다. 증여는 둘 다 의사표시를 해야 하고요. 이걸 읽고 나서 이제 1번부터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증여, 유언, 매매는 모두 법률행위로서 법률행위 맞죠? 그래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고 계약이고 법률 효과 발생시키고, 더러우니까 좀 지우고 다시 해볼게요. 증여, 계약이죠? 유언, 법률 효과 발생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1번 맞고요. 2번. 증여와 유언은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려는 목적이 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증여 계약이고요. 유언 법률 효과 발생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증여는 법률 효과 발생시키는 목적이 있다는 공통적인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증여세도 내겠죠.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세금도 냅니다. 3번이 정답이니까 4번, 5번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4번. 증여는 당사자 일방만이 이행한다는 점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바로 요 부분, 증여자만 이행 의무를 진다는 점, 요것 때문에 요 설명이 맞는 거죠. 양 당사자가 서로 이행하는 관계를 갖는 매매와 차이점이 있다. 그쵸? 매매에 아까 채권자, 채무자 있었죠? 그래서 둘 다 이제 서로의 권리와 의무를 다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4번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5번. 증여는 양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서로 합치하는 거 맞죠?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증여는 의사를 표시하고 주는 사람이 상대방이 승낙해야 합니다. 요게 바로 이제 합치하는 거죠. 요게 합치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의사표시의 합치가 필요 없다. 그쵸? 왜냐하면 유언 같은 경우는 유언자의 의사표시만 있으면 되니까. 그러므로 5번도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증여는 양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서로 합치하여 성립한다는 점에서 의사표시 합치가 필요 없는 유언과 차이점이 있다. 맞는 내용이죠. 자, 그렇다면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엔 또 왜 짜증나냐면 변제를 또 알아야 돼요. 진짜 짜증나. 변제 한번 볼게요. 변제라고 하는 것은 어디 있냐?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대로 이행해서 채권을 소멸시키는 것을 변제라고 한다고 합니다. 즉 변제는 뭐야? 왜 이렇게 어려워?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 이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증여는 변제의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점에서 매매와 차이가 있다.
증여가 변제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면 되는 거죠. 위에 있는 요 네 줄만 읽고서요. 요 네 줄에서 우리는 그것의 단서를 찾아야 합니다. 과연 변제 의무를 발생시키는지 안 시키는지. 네 줄밖에 안 되니까 여러분들 충분히 머리 조금만 굴리면 맞는지 아닌지 파악해낼 수 있어요. 그냥 이런 문제 푸는 것 자체가 짜증나서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요거에만 집중하면 우리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증여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을 이행해야 한다는 의무를 발생시키나요? 안 시키나요? 여기 보면은 증여자는 이행 의무를 진다고 되어 있잖아요. 증여가 무슨 말이에요? 네, 증여자가 아까 제가 썼는데 지웠죠? 채무자가 되는 거고요. 채무 이행에 의무를 진대요. 그러면 요것과 요것 내용이 일치하지 않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증여도 변제 의무를 발생시킨다는 거예요. 즉 증여도 증여한다는 사람이 증여를 해야 돼요. 다만 그거를 증여자만 진다는 거죠. 즉 증여자에게만 변제의 의무가 있다. 받는 사람은 그냥 받기만 하면 돼요. 준다는데 그냥 받기만 하면 되지 뭐. 세금도 어차피 주는 사람이 되는데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20번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판결이 나오다였나요? 판결의 결이 결과잖아요. 결과가 나왔대요. 판결이 나오다 맞나요? A. 네, 판결이 나오다. 여기까지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모의고사 지문 푸는 데 있어서 궁금점이 생기면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고요. 그러면 제가 최대한 상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게 진짜 상세하게 설명드린 거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셔서 실제 시험에서 좋은 성과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빠이빠이.